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맥북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M1을 사야 할지, 고급형 인텔 맥을 사야 할지, M1 중에서도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그것도 아닌 하반기 M1X 프로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아마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비교 대상 기사가 올라온 것이 있어서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전에 한 주간의 핵심 애플 소식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은 매주 금요일 혹은 토요일에 찾아갑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서 애플 핵심 소식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맥북에 대한 구매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어요.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어느 것을 사야 할지, 아니면 하반기 M1X 맥북 프로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할지 결정 내리기 어려운 고민만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 이 둘 간의 노트북이 점점 더 비슷해지면서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현재 애플의 노트북 두 대 모두 새로운 매직 키보드와 함께 최근의 핵심적인 업그레이드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는데요. 게다가 애플은 자사의 애플 실리콘을 위해 인텔의 프로세서를 버림으로써 상당히 놀라울 만한 성능과 안정성으로 고객들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둘 다 최고의 노트북 목록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M1과 인텔 맥북을 비교한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M1 칩으로 업그레이드만 하면 놀라운 속도와 배터리 수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M1 맥북을 구매하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인텔 맥북의 라인업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급형 13인치 맥북 프로와 16인치 맥북 프로는 모두 애플 실리콘을 아직 공급받지 못했고 아직 인텔만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텔이 탑재된 맥북은 여전히 속도가 빠르지만 에어와 프로 모두 M1 칩을 통해 성능과 배터리 수명 면에서 큰 향상을 얻었고, 이번 소문에 따르면 M1 맥북 에어와 다가오는 맥북 프로가 몇 개월 제품군에서 더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의 애플의 모든 맥북 프로와 에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가장 적합한 맥북을 찾기 위해서 아래의 사항을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학생용 새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서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기로에 서 있다면 M1이 장착된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학생의 작업량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며 충전기 없이도 수업 시간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둘 중에서도 작지만 차이점이 있죠. M1이 장착된 맥북 에어는 좀 더 가볍고 휴대하기가 쉬우며 책, 소모품, 그리고 기타 기기가 이미 들어가 있는 가방에 들어갈 만큼 휴대성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13인치 M1 맥북 프로는 맥북 에어보다 강력하면서도 내구성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인치 맥북 프로는 아직 애플의 M1 칩으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았고 인텔 CPU는 M1의 전력이나 효율을 따라올 수가 없어서 13인치 M1 맥북 프로와 같은 놀라운 배터리 수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피커 하나는 엄청난 성능으로 뛰어난 사운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맥북 프로와 에어는 현재의 애플의 M1 칩을 후드 아래에 탑재하고 있지만 두 제품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는 가공된 알루미늄 쉘 바디를 공유하고 있으며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로 구성되고 모두 베이스 전면에 작은 립이 있어서 화면을 쉽게 열 수 있죠. 16인치 맥북 프로는 크고 거창하지만 베젤을 슬림화해서 기존의 15인치 맥북 프로 샤시에 더 큰 화면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맥북 에어와 13인치 프로는 조금 더 큰 베젤을 장착하고 있어서 조금 더 작아졌으면 좋겠네요. 맥북 에어의 눈물방울 디자인은 맥북 에어만의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금색 옵션은 밝고 어두운 은색 옵션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16인치 맥북 프로는 더 큰 디바이스이지만 13인치와 두께가 6mm밖에 차이가 안 나 유사해 보이지만 1.29kg의 맥북 에어나 1.4kg짜리의 13인치 맥북 프로보다 0.6이나 더 많이 나가며 체감으로는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포트를 원한다면 맥북 에어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USB-C 타입의 썬더볼트 3 버전에 포트 2개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M1 맥북 프로도 USB-C 포트 2개만 가지고 있으나 고급형 라인업인 13인치 인텔 맥북은 4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249만원으로 M1보다 무려 80만원이나 더 비싸죠. 16인치 인텔 맥북 프로 역시 4개의 USB-C 썬더볼트 3 버전 포트가 표준 장착되고 노트북 양쪽에 모두 있습니다. 좌측에 포트를 유지하는 맥북 에어와 엔트리 레벨 13인치 맥북 프로는 USB 허브 구매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반기 신형 맥북 프로에 HDMI를 다시 탑재하는 등 다양한 포트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16인치 맥북 프로 인텔 버전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샤프하고 컬러풀합니다.
그러나 하반기 M1X 신형 맥북 프로에 미니 LED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디스플레이 점수를 매기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M1 맥북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점은 한때 16인치 맥북 프로에만 한정됐던 와이드 컬러 P3 스펙트럼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또한 프로가 에어보다 100니트의 밝은 스크린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죠. 랩 테스트 결과 M1 맥북 에어의 밝기는 365니트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M1의 맥북 프로와 인텔의 16인치 맥북 프로도 더욱 밝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간의 밝기 차이와는 다르게 컬러 출력은 좀 더 비슷합니다. 맥북 에어는 컬러미터 결과에서 111.4%의 RGB 등급을 획득하였고 M1 맥북 프로는 110%로 약간 앞지는 반면에 16인치 인텔 맥은 114%에 육박합니다. 애플의 맥북은 최근 키보드 문제가 있었는데요. 과거 나비식 키보드 스타일의 키 메커니즘을 새로 만들었었죠. 이 키 메커니즘은 수리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신뢰성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애플은 모든 맥북에서 그 키보드를 사용한 지 3년 만에 나비식 키보드를 포기하고 사실상 복귀를 결정했는데요. 얇게 만들고자 채택했던 나비식 키보드, 그 구조의 단점인 반탄력을 해결하고자 가위식 키보드 기반의 매직 키보드 키로 복귀했다고 할 수 있죠. M1을 포함한 현재 모든 맥북은 동일한 매직 키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OLED 터치바에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현재에도 저와 같이 나름 잘 활용해서 이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는 달리 물리 펑션 키를 주로 사용하는 개발자 단축키 사용에서는 반대 의견이 여전히 심하죠. 키보드 관련돼서는 딱히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이 없는가 봅니다. 무승부입니다. M1 기반의 맥북 에어 그리고 맥북 프로에서 놀라운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주장이 테스트에서 입증되었죠. 지난 제 영상을 보시면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긱벤치5 벤치마크에서 새로운 M1 맥북 에어는 5962점을 기록했고 M1 맥북 프로는 5925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4K 비디오를 1080 해상도로 변환하는 핸드브레이크 비디오 트랜스코딩 테스트에서는 M1 맥북 프로가 7분 44초로 기록돼서 M1 맥북 프로의 9분 15초를 누르고 16인치 인텔 맥도 8분으로 이겼습니다. M1 맥북 프로의 SSD는 읽기 속도가 2824로 맥북 에어의 2692, 16인치 인텔 맥의 2540을 제치고 그 중에 가장 빠릅니다. 레전드 게임 중에 하나인 문명 6를 테스트하는 동안에 맥북 에어는 맥북 프로의 초당 38.2 프레임률보다 약간 뒤진 36.9를 기록했고 또 다른 게임인 툼레이더에서는 두 M1 노트북 모두 29로 실행되었습니다. 16인치 인텔 맥에서는 27.2 FPS로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스펙 성능으로 봐서는 단연 13인치 M1 맥북 프로가 선택이 되었네요. 배터리 수명은 애플 실리콘으로의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죠. M1 맥북 에어는 배터리 테스트에서 약 14시간 41분 지속된 반면에 M1 맥북 프로는 16시간 32분으로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럼으로써 M1 기반의 두 노트북은 10시간 55분 지속된 16인치 맥북 프로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연히 배터리 수명의 승자는 13인치 M1 맥북 프로가 되겠습니다.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는 훌륭한 사운드를 제공하지만 16인치 인텔 맥북 프로는 또 다른 차원의 제품입니다. M1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 그리고 16인치 인텔 맥북 프로 모두 돌비 애트모스 재생을 지원하고 강력한 오디오 품질 표준을 적립했으나 16인치 인텔 맥북에는 M1 시리즈에는 없는 포스 캔슬링 우퍼와 함께 6개의 스피커를 설치했기 때문이죠. 포스 캔슬링은 소리를 왜곡하는 진동을 줄여주는 기술이고 돌비 애트모스는 사운드에 공간감을 더하는 기술입니다. 소리가 더 정확해지고 입체적으로 변했다는 뜻인 거죠. 직전 모델과 비교해도 사운드 퀄리티가 놀라울 정도인데 지난 제 영상인 M1 그리고 16인치 인텔 맥 비교 영상에서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 애플 스토어에서 꼭 체험해보시기를 권장드리는데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인텔 맥일지라도 사운드 때문에 맥북 프로 16인치를 사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16인치 맥북 프로가 이번 사운드의 승자로 된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M1 맥북의 가격은 많이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엔트리 레벨 가격과 스토리지 금액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심지어 애플은 마침내 $1000 이하의 맥북을 꺼내들기 시작했고 $1000 한도에서 $1에 불과하지만 애플이 맥북 에어 가격을 $100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본 스토리지를 256기가로 2배 늘린 것과 함께 나온 것이죠. 이것은 13인치 M1 맥북 프로에서도 볼 수 있는 업그레이드입니다. 하지만 10세대 인텔 CPU가 탑재된 고급형 13인치 맥북 프로를 구입하려면 80만원을 더 들여야 하는데요. 델과 같은 일반 PC 제조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업그레이드죠. 하물며 메모리를 16기가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이 2배로 올랐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고급형 13인치 인텔 맥북 프로의 점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16인치 맥북 프로는 기본적으로 512기가의 스토리지를 시작하지만 가격도 맥북 에어의 2배가 넘는 319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이 가격은 정말 대부분의 소비자들로부터 너무 높다라는 지적을 받기 쉬울 것 같은데요. 진정으로 프로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성비로는 두말할 나위 없는 M1 맥북 에어가 승자입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의 M1 버전을 테스트하고 나면 이 스코어 카드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요. 스코어링 수치로는 신형 맥북 에어의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애플 노트북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긴 배터리 수명이나 가장 빠른 성능을 원한다면 M1 맥북 프로를 추천해야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고급형 13인치, 16인치 맥북 프로에 더 많은 포트가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맥북 유저들, IT 유튜버들은 M1 맥북 프로 말고 맥북 에어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만, 두 노트북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장단점이 있고 유저들은 그렇게 양분해서 스스로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맥북을 사야 하는지 묻는다면 올 하반기에 M1X 신형 맥북 프로가 출시된다 하더라도 고급형 라인업 중심의 맥북 프로이기에 여전히 M1 맥북 에어의 가성비, 평가를 능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를 비교한 기사와 개인 자료를 추가한 내용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맥북 선택,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짚은 부분이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한 주간의 애플 중심의 핵심 뉴스, 소식들은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하시고 주말에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